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몸담고 있는 광복회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단체인데요. 최근 광복회 대전지부 회원들이 인사특혜와 운영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막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 보훈청 앞 8순이 넘은 고령의 광복회원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거리로 나섰다. 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대전지방보훈청은 광복회 대전지부 업무상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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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의 이날 광복회원 10여 명은 광복회 대전지부의 특혜 인사와 회계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지방보훈청에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20년간 저희들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회원들 복지나 이런 데 그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잘 해왔어요. 운영을 잘 해왔고 회원들도 참 화목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상한 지부장이 여기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2년 동안 감사도 받지 않고 총회도 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1965년 출범한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단체 중 대표적인 원로단체다. 일제 항거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약 7천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대전 광복회관. 대전 충남 연합지부로 활동하던 1997년에 준공된 건물이다. 2년 전 대전과 충남지부가 분리되면서 현재는 대전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너무 또 광복무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훈처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16년 1월 1일부터 이게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우리가 384명이에요. 384명. 네. 대전 지부에 뭐 대전은 160명밖에 안 되잖아. 대전 광복회관은 건립 당시 충남도와 대전시가 각각 6억 원을 지원하고 지부 자체 부담금 5억 원에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광복회가 사용 중인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임대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만 연간 1억 5천여만 원. 대전 충남 연합지부 시절엔 임대 수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부 총회와 자체 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런데 2016년 대전지부 창립 총회 이후 감사와 총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0여 년 동안 자체 감사도 받고 총회에 이제 개최도 하고 했는데 이 정선웅 지부장 대행이라는 분이 와서 이제 총회도 거절하고 감사도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 8천만 원이 어떻게 써지는 건지 회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지들이 이제 회원들이 이제 한두 명 이렇게 하다 들고 일어나고 4, 50명이 이렇게 마지막 이슈를 하게 된 겁니다. 광복회관 임대 수익금은 그간 지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 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 현 대전지부장 직무대행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다. 우리 회원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원한테는 밥 한 그릇도 안 사줘요. 왜 감사를 안 받냐고. 자기가 떳떳하면 딱 펼쳐놓고 이렇게 된 거다. 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인식을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뭐를 안다고 이제 하는 식으로 막 소리를 벅 지르더라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직무대행의 독단적인 지부 운영에 단단히 뿌리 난 회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국가보훈처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광복회 대전지부는 무슨 이유로 총회와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오기 전에 맨날 총회하면 쌈박질하고 지랄하고 떠들고 해서 또 특훈 버스 타고 올라가서 보내가서 대목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광복회 각 지부가 총회를 지금 안 해요. 지부 자체도 총회를 못 하게 안 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응? 광복회 정관 제27조를 보면 지부 총회는 지부장을 포함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전 충남 연합지부 시절엔 자체 규약과 대의원 운영 규정을 만들어 매년 정기 총회를 열어왔다. 대의원 규정이라든가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각각 서로 만들어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그에 맞춰서 운영을 해왔죠. 본회도 지부 총회를 인정을 했고요. 지부 자체 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총회를 열었죠. 1년에 2회를 열었었습니다. 하지만 광복회 본회는 현재까지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회의 규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본회 승인도 없이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했는데 그 본회도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거는 그 본회도 승인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말씀. 그렇죠, 그거는. 현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부에 총회 운영 규정이 없는 상황. 때문에 지부 총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개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광복회 본회와 지부의 설명이다. 우리 그 정관상에 지부의 총회라는 것은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거기에서 총회를 하거나 이제 회의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부 지침을 취해야 됩니다. 그 세부 지침이 지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 개별적인 승인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거는. 네. 하면은 똑같은 거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죠. 금년도 우리 정기총회 때 그 회의무 규정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그 못했는데 이제 19일 날 9월 19일 날 또 그러는데 그 지부 총회 삭제해가지고 상정돼서 올렸었어요. 근데 회의가 전체적으로 통과 안 돼가지고 지금 사정 우회에 걸려 있는데 지부 총회가 실제로 별 필요 없어요. 정관에 명시돼 있는 지부 총회를 규정이 없어서 열 수 없다는 광복회 집행부의 주장.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법단체 모습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부 총회 규정을 만들어 내려준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자율적으로 만들으라고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준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 본부가 각 지부들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광복회가 근 7, 8천 명이 되는 또는 그 독립운동단체의 상징적인 단체로서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 1년 단위로 그 구성원 총회를 구성원 전체 의견을 물어보는 총회와 그 조직을 운영에 따른 그 회계감사는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단체 장이나 그 임원들이 그 자기 편리한 대로 그 단체나 조직을 운영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패하는 거죠. 지난 2년간 총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 회원들은 지부 살림살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 충남 연합지부의 감사로 활동했던 김영진 회원은 지부 자체 총회와 감사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총회와 감사 운영위원회 지휘를 받지 않으면은 회계상의 비리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을 해왔어요. 감사 총회 운영을. 그러면서 본회에서도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아 왔어요.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총회도 열어서 회원들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또 회원들에게 복지로 써야 되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해왔어요. 대전과 충남 지부가 분리되기 전인 2015년도 감사 보고서를 끝으로 더 이상의 자체 감사는 없는 상황. 지부장 직무대행은 현재 대전 지부의 감사는 물론 감사를 둘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충남 대전 연합지부 때 만들었던 회의무 규정에서 감사했던 거를 이제 내가 유임하는 걸로 해다 그러는데 이미 회의무 규정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 없어 실효가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사 그러는데 우리 본회에서 그 사람이 감사가 될 만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자꾸 감사를 받으라는데 감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는데 누가 감사를 받아요? 광복회 본회도 공문을 통해 대전지부 감사를 승인한 바 없으며 감사 자격에 관한 유권 해석도 의견이 없다고 밝혀왔다. 본회에서 감사를 해요. 거기를 각 지부를.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가 우리한테 감사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이제 세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그 돈을 쓰게 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보고서를 냅니다. 네. 그 승인, 돈 쓴 거를. 감사라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할 게 없어요. 총회와 감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 5월 24일 대전지부는 임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2017년 수익사업 정산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전시에서 주는 예산, 구에서 주는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감사가 아니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어떻게 쓰여지는 알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누구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부에서 공개하는 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명확하게 아니고 그냥 뭉뚱거려서 했죠. 광복회 지부는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운영비와 행사비 등으로 대전시가 2,500만 원, 충남도가 4천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더하면 대전, 충남 지부가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대전 광복회관의 임대 수익도 연간 1억 5천여만 원. 대전시와 충남도는 해당 광복회 지부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을까? 뒤들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별도 정산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광복회 회관의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여는 대전 광복회. 예, 전혀 저희들이 관여하는 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문제가 됐던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하고 지방보훈처. 그렇다면 관할 지방보훈청에서는 광복회관의 임대 수익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을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해서 수익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독권이 있어요.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말하는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민 세금을 지원해 만든 회관에서 매년 적지 않은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감시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임대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에서 정한 또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원래 국민 세금이 들어갔던 목적 사업, 그 사업 취지에 맞게 그 임대 수입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임대 수입에 대한 어떤 지출에 대한 문제, 예결사는 공개가 돼야 된다.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광복회 회원들에게는 예결사는 투명히 공개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국가보훈처가 당연히 광복회의 본부든 지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리 또는 감독 또는 지원 또는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복회로 인해서 빚어지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것은 결국 보훈처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보훈처가 그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부서인 만큼 책임지고 챙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이제 뭐 감사원이나 청와대로 가야 되겠죠. 요즘은 친목회나 동창회 같은 작은 단체에서도 해마다 정기총회를 하고 결산보고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워진 건물의 임대 수익금에 대해 회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광복회관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임대 수익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전지부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인사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 국치일 108주년 행사가 열렸다. 광복회 대전지부 회원 40여 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1910년 8월 29일 추념 행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준 회원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지부 운영에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광복회가 굉장히 총회를 하지 않아요. 총회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그 임명이에요. 전부 다. 선거가 없고 그러니까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본회의에서 행사를 하니까 저희에게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부장도 본회의에서, 사무국장도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부 다 임명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발언권이 없어요. 그간 광복회의 폐쇄적인 구조에 불만이 많았던 회원들. 회원들의 의견이 지부 운영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복회 정관 제28조를 보면 각 시도부장은 회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다. 지부장 임기는 4년이지만 회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해임할 수도 제한 없이 유임할 수도 있다. 지부장 하다가 죽는 사람을 셋을 봤어.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기가 4년인데 5번만 해도 20년이란 얘기야. 회장이 봤을 때 너 임기 이제 4년 이 법적으로 돼 있지만은 너 잘못하면은 내 돈 밖에 나면 그만둬라고 해임을 시켜요. 그 예가 많았어 지금까지도. 지부장 선출부터 총회 개최까지 본회가 지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광복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회장님이 각 지역의 지부장님들을 직접 임명도 하고 또 면직도 시키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지부장님은 자기 소속 지회 회원들의 어떤 권익,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요구를 쉽게 말하면 제대로 위로 올리지 못하는 소통이 막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최근 수년간 대전 충남지부는 지부장이 5번이나 교체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이에 본회가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재의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 그런데 직무대행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분도 광복회장이 찍어서 발령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회원들이 마땅히 있는데도 이분의 자격이 비회원이에요. 왜 비회원을 굳이 찍어가지고 발령을 냈느냐. 그것도 비회원이기 때문에 지부장으로 못 내고 대행자로 냈느냐. 발령명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복회 회원은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만 될 수 있다.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광복회 회원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대표 유족 한 명만 될 수 있는 것. 현 대전지부장 직무대행은 유족은 맞지만 보상금을 받는 대표 유족, 즉 광복회 회원은 아닌 상황이다. 아버지가 수권자 됐다가 작은아버지가 수권자 됐다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나한테 왔다가 김일동 의원이 뭐 국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여자한테도 가게 돼 있었어. 그 지금 수권이 우리 막내 고모한테 갔어. 아, 막내 고모. 응. 나는 유족이야, 유족. 그냥 유족이시고. 응? 아니 보내서 발령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유족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유족이나 회원이나 뭐가 달라. 광복회의 그 지부장은 이 광복회 회원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우리 회원을 지부장으로 하고 있고 대전 지부장을 그 임명하는 거는 우리 광복회 고유 권한이에요. 회원은 아니지만 유족이기 때문에 지부장 직무를 대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광복회의 입장. 하지만 회원들을 관리해야 할 지부장이 회원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독립운동을 한 당사자이거나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광복회원 해주세요 하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부는 당연히 광복회 산하조직이니까 큰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지부장이 주요 간부 중에 한 사람인데 지부장이 회원이 아니라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냥 그걸 규정이나 뭘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야죠. 광복회 총회, 본회 총회를 제가 2번 정도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행자들은 의결권도 없고 결의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표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대행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노에게 상당히 유리한, 오노의 주장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가 있겠죠. 또한 대전지부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특혜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복회 회무 규정을 보면 지부 사무국장의 정년은 65세. 단 정년 대상자의 기여도나 능력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임시직 혹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지난해 채용된 현 사무국장은 당시 정년 기준을 넘긴 만 67세였다. 게다가 불과 2년 전 대표 유족이 돼 회원으로 활동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 상황. 지부장님이 추천해가지고 본회에서 발령받아서 여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월 1일부터는 사무원으로 발령받았다가 12월 1일로 정식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월 1일서부터 들어오면서 1년씩 고용 계약으로 하고 지금도 현재 1년 계약하고서 1년씩 연장하고서 있습니다. 대전 지부에서 우리한테 이 사람 쓰겠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실력 그런 거는 뭐 결격사항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다만 그 사람은 연령에 초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그 임시직으로 씁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그건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의 그 사무국장들은 임시직이 많습니다. 다 나이가 다 초과돼가지고. 대전지부의 일부 회원들은 이러한 특혜 인사의 배경에 박유철 광복회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본회 회장의 처남이란 것. 자기 처남인을 갖다 일반 직원으로 65세 넘은 사람을 갖다 일반 직원으로 발령을 냈다. 누가 지정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슬그머니 그게 진급이라고 할까 사무국장으로 또 발령을 냈어요. 사무국장도 65세가 넘으면 안 돼요. 아까 감사님이 얘기했지만 68세 되는 분을 갖다 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사 비리 치고는 큰 비리다. 광복회 정권에 따르면 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각 지부의 사무국장은 광복회장이 인사발령을 내고 있다. 스스로 만든 정관조차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광복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관 자체의 비민주성에 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선열을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일을 주로 해야 되는 단체인데 정관을 보면은
임시정부의 민주주 공화정에 대한 그 법통을 이어받아야 될 광복회가 정반대로 최악의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광복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원들의 직선제로 회장을 뽑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라든지 또 박정희 때라든지 이러다 보면 소수의 대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체육관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대의원들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소수의 분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광복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장을 포함한 광복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총회 구성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광복회 총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임원 13명과 15개 지부의 지부장, 64명의 대의원까지 총 9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은 이사 선임은 신임 회장한테 위임을 해줘요. 그러면 그 후에 회장이 인선을 해갖고 발표를 해서 임명장을 줘요. 그럼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과 이사, 또 회장이 임명한 지부장이 총회 구성원 70명 중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30명에게 확보가 돼요. 회장 1인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사회는 물론 전국 지부와 총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독단적인 광복회 운영에도 회원들이 쉽게 제동을 걸지 못했다. 광복회원 개개인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대의원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사를 결정해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지 말고 직접 선거를 한다면 대의원 선거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죠. 아마 다른 보훈단체들도 이런 면에서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복회장부터 전부 그 민주적인 형태로 그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지부장도 자체 감사도 사무국장도 각 지부 그 회원들이 선택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럴 때만이 각 지부 또는 본회도 정상적이고 그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선양해야 할 광복회는 그간 존재감 없는 관변단체로 전락해왔다. 정부 역시 보훈단체에 금전적 지원만 할 뿐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 광복회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보훈단체, 광복회를 포함해서 보훈단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관변 어용으로 인식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으로 영리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길들여서 그 특정 정권에 옹호하는 그 어용단체, 관변단체를 만든 정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 정권의 그런 요구에 노란한 그 보훈단체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훈처가 돈 조금 집어주는 거 이외에는 늘 간섭이나 하고 또 군림하려고 했지 제대로 된 감사도 하지 않고 정관 문제들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저 보훈처장이 제대로 마음을 먹으면 고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어떤 광복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회 민주화를 위해서 고쳐야 되고 또 고치면은 광복회가 좀 더 건강한 독립운동 단체로서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광복회는 조국의 광복과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 생존 애국지사나 선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보훈단체입니다. 선열들의 뜻을 이어 광복회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오랜 세월 이어온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대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광복회 내에서부터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역시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